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전직 아베 총리, 물론 전직 총리지만 사실상 자민당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력자이죠. 아베 총리를 작년 9월에 41살의 야마카미라는 청년이 암살했습니다. 사제총으로 암살했어요. 자, 그리고 현직 기시다 총리를 며칠 전에 기무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24살짜리 청년이 암살 시도를 사제 폭탄으로 했습니다. 기무라라는 친구는 일본의 정치 체제의 변화가 올 수 없다. 즉 젊은 사람들이 어떤 행태로든 정치 체제의 주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측면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 암살을 시도했다라고 하고요. 또 야마카미는 아베를 통일교와 자민당의 오랜 유착, 그것이 자기 집안을 거의 파멸로 이끌었는데 그 책임을 그 부패한 정치인에게 묻겠다고 암살을 했습니다. 자,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자민당이 사실상 야당이 거의 무력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독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사제 총과 사제 폭탄으로 맞서고 있어요. 자, 그 배경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정치인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족벌 정치, 지역의 각 현에 현대판 귀족이라고 부르는 대단한 집안의 자식들이 부모를 이어서 그리고 또 집안을 이어서 정치를 하는 풍토. 그러면서 지역 사회의 각종 조직들이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형태. 그 속에서 일본에서 이 신진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또 특히 서민층에서 정치인으로 이렇게 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낙후되고 정체된 일본 사회의 문제들을 현재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자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의 분노가 이제 무력에 의한 테러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이 어떤 식민지를 지배하는데 식민지의 청년이 그 지배하는 나라의 수괴들을 사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사회가 89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에 이어서 이제 40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척박한 일본의 정치 현실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조직적이거나 정파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부 외로운 늑대처럼 단독으로 이런 시도들을 하고 확신범에 의한 것처럼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잡혀가서도 비굴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최근에 한국 정치, 일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지요. 한국에도 결국 정치로 진입하는 것이 돈이나 각종 사회적 자본, 운동권이라는 어떤 정파적 파벌, 이런 게 아니고 신진 정치인이 신진 어떤 가치를 내어걸고 정치권에 진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을 얻지 않고 정치권에서 진입하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죠. 유일하게 독자적인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은 갈수록 쇠락하면서 아마 내년 총선에는 그 모습이 아예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양대 기성정당 그리고 전남과 그리고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정치를 잘하고 있는가? 이 두 당 외에 한국에서 집권을 해본 정당은 없습니다. 아마 이 두 당의 계보를 잇는 정당이 1, 2당을 갖다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유지하면서 집권해 왔죠. 자, 그래서 왜 한국에는 이 양당 체제가 이토록 거센가? 미국에서도 양당 체제가 굉장히 강하고 그 양당이 아닌 무소속 국회의원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고 또 미국에서도 제3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원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정치의 퇴행성이요. 얼마나 지금 심하게 미국을 정치를 파퓰리즘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양당 체제라는 것은 정치를 갖다가 굉장히 후퇴시키기 좋은 그런 정치 시스템이죠. 영국에도 노동당과 보수당이에요. 독일도 수십 년 동안 기민당과 사민당 이렇게 왔다가
지금 독일 정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프랑스도 공화당, 사회당 오다가 지금 정치가 흔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의 바람이 불고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자, 왜 한국에는 이렇게 정치적 변화가 없는 것인가? 또 미국은 왜 그런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방향이 트럼프나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의 좌우 포퓰리즘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지금 튀어나왔죠. 근데 이게 미국 정치를 더 어지럽히고 있고 미국 정치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영국 총리가 인도 출신으로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자, 영국 총리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이 수반 그리고 런던 시장 영국의 중요한 이 자리들이 대부분 지금 식민지 출신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정치도 이제 한계에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의 이 정치들이 그야말로 지금 굉장히 수구화되고 그 반동으로 극우적인 바람이 일어나고 극우적인 바람조차도 제대로 된 방향성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거나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여야당에서 한 군데는 돈봉투부터 이재명이 뭐 각종 비리 의혹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또 전세 사기왕과의 관계들이 지금 터지고 있고 또 한쪽에는 그야말로 대통령 1인 꼬봉 정당화 되고 있고 새로 당 대표를 권력 하수인격인 인물을 뽑았습니다만은 한 달도 못 가서 흔들리고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그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그 당들 자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둘 다요. 야당을 찍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는 낮고 대통령은 또 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더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정치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불신이 여야 정치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제3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 최근에 금태섭, 김종인이 제3지대 정당 운운하여서 시끄러웠는데 이 두 사람 또한 기성 정치에서 여야를 오가면서 솔직히 기성 정당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행보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성 정당을 대신하는 제3당이 총선 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공천을 둘러싼 헤게모니에서 탈락한 비주류들이 나와서 또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인 양 이렇게 위장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차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김종인이 민주당의 대표도 했고 국민의힘의 대표도 하였을 때 그때 이 두 당을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똑같은 인물이 한 번은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또 이 당으로 와서 대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코미디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에는요, 진보 정당조차도 새로운 가치를 말하지 못해요. 이스키 정당의 후신인 진보당이란 데서 무슨 놈의 한국 사회의 친북성 말고는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합니까? 저희 당이 주거 문제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요, 이 소수 진보 정당이라는 것들조차도 기성 정당처럼 무기력하게 자신들만의 가치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을 만한 정당이 없어서 내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찍는다? 저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권한 정치적 해이와 정치적 거부감이 광범위하게 커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무당청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또 내년 총선이 되면 이 무당청 대부분이요. 투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기성 두 정당을 찍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기성 정당에서 실망했다라는 무당청이 한 번도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선택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혁명 21이 주장하는 서포 15조라는 가치는 서민 중심 가치 정당으로서의 차별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외노자 문제, 가리봉동이 거의 조선족 깡패들의 아성이 돼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혁명 21에는 이 사회에서 성역화하는 기득권의 가치들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혁명 21이 뭐 사회를 혁명적으로 폭력적으로 뒤집고 새로 구성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서 혁명적인 가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자. 그래야만이 한국 사회는 주거든, 그리고 저출산이든, 사교육이든, 그리고 외노자든, 일자리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자.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보 이런 가치들도 확고하게 나라의 토대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맨날 흔들리고 그리고 유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쯤 나름 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당이 적다고 생각하면 아예 우습게 알고, 그리고 또 대표라는 황장수 자체를 아예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저하고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서 있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시험을 친다면 제가 1등 하지 않겠습니까? 보나만 하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시험을 쳐도 제가 1등 하지요. 그 고시 붙은 두 사람보다 정치, 경제, 사회, 인문학적 인식이 훨씬 탁월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인식뿐만 아니라 지식도 탁월하다, 정보도 탁월하다고 자부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표로 있고 그런 정당이 뭐가 부족하다고 안 찍어줍니까? 사회적으로 저 정당이 앞으로 커지게 되면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황장수라는 사람을 철저하게 감추고 혁명 21이라는 정당과 뉴스 브리핑을 감추라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가 알려질까 봐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10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해도 언론에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그렇게 철저하게 탄압을 한다고 대중들에게는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들이 사실상 기성정당을 비판하는 척 하지만 기성정당을 지금 유지시키는 장본인이고 또 기성 정치인들을 뽑아준 장본인이고, 알고 보면 그들의 사고 수준이 기성 정치인의 수준이나 기성 정당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 낫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정확한 반영은 국민의 수준이 정치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잘못됐는데 국민만 훌륭하다는 것도 없고 국민의 수준보다 훨씬 높거나 훨씬 떨어지는 정치 수준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건대 국민이 이제 살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은 그 당의 가치로서만 판단해야 된다. 이제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이 죽는 순간이 오게 될 거다. 어떻게 죽느냐? 그들의 삶의 안정성이 파괴되고 위협받는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정당의 대표지만은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간청하거나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혁명 21과 같은 서민 중심의 가치 정당을 외면하면요, 그 결과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10년 안에 도달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최소한의 행복조차도 이제 불가능한 사회가 될 거다는 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고 싶으면 혁명 21을 선택해라.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닥쳐서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할 때 그때서야 아마 황장수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인지 느낄 겁니다. 그래서 파멸이 오기 전에 미리 각성이 와야 되는데 꼭 파멸을 겪고 각성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반복되어진 역사적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 그때라도 진정한 각성이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